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5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말에 터진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전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폴란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문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국립 바르샤바대 강연 등 2박 3일의 폴란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방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 이는 경호 목적으로 동선이 사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젤렌스키를 만나서 회담을 가진 바가 있고 이번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찾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 언론 발표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방위산업 능력입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포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포탄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재고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 30만 발 정도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우리는 국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선뜻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막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수출하지 못한다면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 또는 한국이 폴란드로 수출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법 등등 이런 우회 방법을 놓고 논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는 이게 아주 극비사항이니까 현재로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전쟁 수행이 어려울 지경에 이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제공은 그 방식이 우회하든 직진하든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우크라이나 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폴란드와 지금 특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수백억 달러어치의 방위산업, 전차라든지 대포를 수출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또 폴란드에 방위산업 공장을 짓고, 그러면은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게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도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큰 시장이 있으면은 여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든지 해가지고 폴란드와 한국의 특수관계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특수관계와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잘하는 일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전체가 우크라이나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로 갈리는 마당에 한국이 한미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여러 번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시민정신으로서 세계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이게 국내 정치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젤렌스키가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해 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는 식으로 실언을 해 가지고 이게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가 선거 보도를 듣고 전 언론을 뒤덮는 그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기여가 젤렌스키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아마 젤렌스키가 수백만 표를 좌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명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지금 한국은 엮여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웅적으로 싸우는 걸 보면서 저는 1950년 6월 남침당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과 유엔의 도움으로 영웅적으로 싸웠던 그 모습과 자꾸 겹칩니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가 제2의 이승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 정신을 세계 시민정신입니다. 세계 시민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아주 근사한 합의가 나오고, 이 합의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세계 시민정신의 맥을 잇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방문은 역사적 의미를 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자유진영편에 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업력과 방위산업 능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머지않아 휴전 70주년 기념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멋진 우정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73년 전이죠. 73년 전에 이승만 국군, 유엔군, 미군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새 악당들을 상대로 영웅적인 투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